자,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좀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좀 적어놨는데요. 잘 보도록 하시고. 자,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abstract라는 키워드가 반드시 존재하는 클래스다라는 거고요. 이게 없는 거는 그냥 일반 클래스죠. abstract라는 키워드가 추상 클래스라는 것에는 곳에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추상 클래스 내부에는 abstract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는 메소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존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추상 클래스가 있다라면은 구체화를 담당하는 구체화 클래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이름을 그냥 일반 클래스인데 구체화를 담당한다라는 의미를 그냥 붙인 것 뿐이고 구체화 클래스라고 하진 않죠. 공식적인 명칭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체화를 담당하는 클래스, 누군가는 추상 클래스라는 건 명세 처리가 된 그러한 그 클래스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명세 처리가 되어 있는 거를 실제로 구현을 해야 돼요. 어디에선가는 구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구체화라고 표현을 하고 구체화를 담당하는 클래스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자, 구체화를 담당하는 클래스는 extend라는 키워드를 통해 상속받아서 구체화를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extend라는 키워드를 통해 상속받지 않은 상태로 자기 혼자 똑같이 만드는 거는 그 구체화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 만드는 거지. 자, extend라는 키워드를 통해 수상 클래스를 반드시 상속받아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게 구체화를 담당하는 클래스가 해야 하는 그 내용이에요. 조건이에요. 자, 그리고 extend라는 키워드를 통해 추상 클래스와 관계를 맺게 되면은 즉 상속을 받는 그러한 의미로 extend라는 키워드를 쓰게 되면은 상속에 대한 의미죠, 당연히. 강제 의무 사항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보신 것처럼. 자, 그래서 구체화를 담당하는 클래스는 추상 메소드를 반드시 오버라이딩 해야 하는 의미가 부여됨. 예, 반드시예요. 반드시 오버라이딩 해야 하는 그러한 그러한 의미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어때요? 조금 아까 우리 테스트 해본 것처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메소드가 없는 경우에는 오류가 나죠.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소드가 들어가 있을 때 추상 메소드가 들어가 있는 클래스이고, 그리고 abstract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메소드, 추상 메소드잖아요. 명세 처리가 된 메소드고, 이러한 메소드는 반드시 재구성해야 하는데 그 모습이 똑같더라. 추상 클래스에서의 이름과 모양이 똑같더라라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자,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똑같이 구현하는 거. 어저께 했죠? 자,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똑같은 모습으로 재구현하는 자식 레벨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 레벨에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의미상. 자, 부모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재구성하는 거를 객체지향에서 다형성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다형성. 자, 똑같은 이름을 가진 메소드를 만드는 기법. 같은 내부에서 똑같은 이름을 상속이랑 상관없이 같은 내부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만드는 기법을 오버로딩이라 한다라고 하고, 같은 클래스가 아니라 상속 관계의 부모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을 오버라이딩 한다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요. 클래스도 마찬가지예요. 클래스도 오버라이딩 한다라고 당연히 얘기를 합니다. 재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재구성 오버라이딩을 먼저 배운 거예요. 추상 클래스보다. 예, 추상 클래스에는 상속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예, 학습을 하다 보면은 상속하는 거죠. 익스텐드 키워드를 쓰는 거니까 상속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고 또 오버라이딩 하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다형성이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소드를 강제로 반드시 오버라이딩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라는 거죠.
이제 다른 예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예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이 있는데요. 예제 1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세요. 저랑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나와 있죠? 소스 그대로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 코딩을 해보시고요. 자, 예제 2번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그 전에 좀 현실성 있는 코드를 한번 적어 볼게요. 예제 2번은 의미이기 때문에 야옹야옹 멍멍 이렇게 뭐, 예, 꼭 정말로 테스트, 누가 봐도 테스트죠? 누가 봐도 테스트. 누가 봐도 테스트 예제잖아요. 야옹야옹 멍멍. 예. 자, 뭐냐면은 좀 현실성 있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 이거를 게시판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게시판. 우리가 게시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팀장님이 줬어요. 추상 클래스를. 이거대로 만들어라고. 그럼 어떻게 만들어서 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게시판에서 필요한 기능들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게시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상 클래스를 한번 작성을 해보자라는 거죠.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 추상 클래스라는 건 명세 처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명세 처리를 뭐 하러 하겠어요? 계획 잡는 거예요. 계획.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라고. 필요 없으면 빼버리면 되겠죠, 나중에. 자, 그러면은 게시판이에요. 게시판을 담당을 하는 게시판을 만들어야 하는데 자, 어떤 기능들이 필요할까? 물론 굉장히 많죠. 기능이 굉장히 많겠지만 그냥 이렇게 좀 예를 드는 거니까 몇 가지만 좀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아까 제가 썼다가 지웠던 거가 있었는데 조금 아까 수업 이전 시간에 자 뭐냐면은요. 자, 사용자가 뭔가 글을 작성을 하면은 내용을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자바에서 저장을 담당하는 클래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장 처리가 돼야 됩니다. 저장 처리를 담당하는 클래스가 꼭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게시판에 사용자에게 목록을 보여주잖아요. 목록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내용을 쫙 끌고 와서 화면에 뿌리는 건데 그 일을 담당하는 자바 파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록 처리를 하는 클래스가 있다. 또 사용자가 내용을 수정을 하려고 상세 보기를 하려고 하겠죠. 자, 목록을 보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게시판은 목록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용자가 목록을 클릭을 하잖아요. 클릭을 하면은 왜 클릭을 해요? 상세한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럼 상세한 내용이 보여지겠죠. 그럼 상세한 내용은 그것 또한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내용을 끌고 와서 가지고 와서 화면에 뿌리는 건데 그것 또한 자바에서 중요한 역할로 끌고 오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세 보기, 상세 처리를 담당하는 클래스가 필요하다. 또 수정 처리하는 클래스가 필요하다. 데이터 수정. 그리고 누군가는 이제 게시판 삭제하려는 사람도 있겠죠. 삭제하는 기능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기능상으로 삭제 처리 이러한 기능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5가지 기능이 필요하네. 이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5개만. 그러면은 자, 먼저 구체화 시키기 전에 즉 저장 처리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먼저 메소드 이름부터 쭉 나열을 하자. 그래서 이거를 팀원들한테 던지려고 하는 의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클래스 이름을 만들어 보겠는데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보세요. 자, 보드 서비스 자바 파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보드 서비스예요. 보드 서비스. 자,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데이터베이스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저장을 한다, 뭐 목록을 출력을 한다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 수상 클래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자, 보드 서비스라는 이름을 가진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의미 있는 패키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실제 게시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패키지를 어떻게 써요? 스터디 1, 2, 3, 4, 5 학습하는 거니까 공부하는 거니까 당연히 스터디 해야 되겠죠. 스터디. 자, 이제 실제 상황이라면 스터디라고 하지 않겠죠. 게시판을 만드는 거라면은
거기에 걸맞는 이름의 패키지 이름으로 작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 그거를 좀 잠시 의미를 가진 패키지를 만들고 그 안에 보드 서비스라는 자바 파일 뭐예요?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자, 패키지를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패키지 이름은요, 보드예요. 자, 보드라는 이름을 가진 패키지를 만들어 볼까요? 그냥 소문자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src new 패키지 보드. 자, 보드라는 패키지가 만들어졌고요. 자, 만약에 실제 상황이라면 여기에 관련된 파일들이 잔뜩 들어가게 돼요. 자, 그리고 일단은 우리는 뭐 이런저런 거를 우리 아직 학습은 안 한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드 서비스라는 클래스를 지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추상 클래스예요. 자, 보드라는 패키지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new 클래스. 추상 클래스잖아요. 자, 여기 abstract라는 키워드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클래스 이름은 뭐죠? 보드 서비스. 보드 서비스. abstract 키워드 체크해 주세요. 체크를 안 해주면은 그냥 쓰면은 돼요. abstract라는 글자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냥 그 차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꼭 체크를 하고 지나가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메소드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체크해 주시고 finish. 자, 그럼 abstract라는 키워드가 중간에 쑥 들어가 있는 보드 서비스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이제 추상 클래스로 활용이 되는 그런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저장 처리한다, 목록 처리한다, 상세 처리한다, 수정 처리한다라는 걸 한다라고 했잖아요. 메소드 이름이 서로 다르면 안 돼요. 내가 만든 메소드 똑같은 기능인데 내가 만든 메소드 나는 예를 들어서 저장 처리를 담당하고 다른 직원은 목록 처리를 담당을 하는데 자, 이름이 서로 어떤 뭐 통일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름이라는 거는 각자 다 생각하는 그대로 임의로 작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어쨌든 저장 처리를 의미하는 메소드를 자, 이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도록 할게요. 퍼블릭 스타틱이 아니죠. 퍼블릭 void 자, 보드 세이브. 이러한 이름을 가진 메소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 그게 안 붙었네. 자, abstract. 보드 서비스라는 이름을 가진 메소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계속 쓰도록 할게요. abstract void. 자, 이번엔 목록 처리. 여기는 이번 스트링으로 한번 해볼까요? string 보드 리스트. 자, 그리고 abstract 수정 처리 void 보드 업데이트. 자, 그리고 마지막 삭제 상세 처리부터 뭐 상세 처리 여기다 쓰면 되죠. 자, abstract void string 보드 디테일 업데이트 마지막 하나 삭제 abstract void 보드 델리트. 자, 만들었어요. 자, 제가 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의미를 좀 약간 부여해서 자, 저는 여기까지만 만들죠. 팀장이라면 이렇게 만들고 직원들한테 배포하겠죠. 이거 상속받아서 구현해.
라고 하겠죠. 그러면 직원들이 받아서 상속받아서 부여를 하겠죠. 하여간 자 이렇게 추상 클래스에 자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참고로 다른 거 써도 오류는 안 나요. 자 이렇게 추상 클래스 안에 추상 메소드 작성을 했는데요. 일반 클래스 있어도 일반 메소드 있어도요 상관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public 예를 드는 거예요. public void 뭐 합 이런 메소드가 있다 작성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 일반 메소드죠. 자, 앱스트랙트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일반 메소드가 이게 있다라고 쳐요. 이거 오류 나는 거 아니에요? 잘 이 화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오류 나는 장면이 아닙니다. 일반 메소드가 있어도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앱스트랙트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는 클래스 내부에 반드시 앱스트랙트라는 메소드가 꼭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없어도 됩니다. 이게 문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법. 문법적으로 없어도 오류가 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추상 클래스인데 그러면 명세 처리하려고 하는 용도인데 그 명세 처리를 담당하는 메소드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앱스트랙트는 키워드가 붙어있는 메소드가 들어가 있긴 하겠죠.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하지만 없어도 문법적으로 오류가 나지는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일반 메소드 이렇게 써보세요. 그럼 이걸 이제 구체화시키는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보자. 구체화. 이거 쓰셨나요? 구체화. 누군가는 구체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구체화시키는 이제 클래스를 작성해 볼게요. 자, 이걸 구체화시키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 클래스는 이 이름으로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드 empl java L 아니에요. implement 보드 implement예요. 보드 impl java 자, 보드 impl java 자, 이 파일을 만들어서 구체화를 담당하는 파일이에요. 자바 파일. 그래서 자, 여기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구체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셨나요? 자, 되셨으면은 만들게요. 자, 보드 impl 중간에 implement i는 대문자, 보드 impl 클래스 파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보드라는 패키지 만들어서 지금 자, 추상 클래스 하나 만들었고요. 자, 이제 다른 클래스, 일반 클래스. 자, 이름은 보드 impl 됐어요. 일반 클래스예요. 뭐 메인 메소드로 뭐 실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메인 메소드 없어도 돼요. 만드는 기법,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일반 클래스가 만들어졌고요. 이 일반 클래스는 자, 우리 조금 아까 방금 만들어 놓은 자, 뭐죠? 보드 서비스,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구체화를 담당하는 클래스로 얘는 활용할 거예요. 그러려는 목적으로 지금 얘를 탄생시켰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활용하려면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extends, 그렇죠? extends 키워드를 통해 상속받아야 되죠. 추상 클래스와 연관이 돼서 구체화를 담당하는 클래스는 반드시 상속을 통해서 구체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extends 그리고 클래스 이름 보드 서비스 썼네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빨갛게 언더라인 되어 있잖아요. 왜 언더라인이 생겼어요? 네, 추상 클래스를 구체화 시키려고 연결하는 순간 강제 의무사항이 생긴다. 그 안에 있는 명세 처리가 된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현해야 돼요. 얘네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물론 이제 그건 있죠. 세이브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리스트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얘네들이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예를 들면 아까 했던 것처럼 하나 보죠.
하나 보면은 자 보드 서비스, 보드 세이브, 자 보드 세이브라는 메소드가 반드시 이거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거 다 전부 다 작성한다라면 이런 식으로 보드 세이브. 자, 메소드 이름 똑같죠? 자, 앞에 있는 리턴 타입과 이거 리턴 타입이죠. 보이드는 리턴 타입이 없다라는 의미의 리턴 타입인가? 자, 앞에 있는 보이드라고 되어 있는 글자와 같이 리턴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자, 보이드. 자, 이렇게 똑같이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존재가 5개 있어야 됩니다. 토탈 5개. 스트링, 리스트, 스트링, 보드 디테일 이런 식으로 5개 써져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내용물은 자, 이제 일단은 문법적으로 오류가 나지 않게 작성을 다 하고 그 다음 내용물은 그 다음 채우는 거죠. 자, 그러나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메소드 명세 처리가 된 명세 처리를 담당하는 메소드가 지금 5개밖에 없는데 이게 실제 프로그램 코딩이라서 이게 한 5개, 10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10개. 또는 30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존재들이 30개 있어요. 30개. 엄청 많아요. 이거를 직원들이 구현을 다 해놔야 돼. 물론 이제 지금 붙여넣기 했기 때문에 메소드 이름은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걸 어느 세월에 하다가 물론 이제 하긴 다 해야지만 자 뭐냐면은요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하죠. 그래서 물론 안에 디테일한 그 프로그램은 진짜로 작성을 해야 되겠지만 자 우리 이클립스에서 제공해주는 아주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능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셨나요? 할게요. 자, 여기 우리 클래스죠. 빨갛게 언더라인 되어 있는데요. 아까 얘기해 드린 것처럼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게 되면은 그 안에 내부에 있는 명세를 담당하는 메소드, 추상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의무가 즉시 생기기 때문에 그쵸 의무가 갑자기 생겨요. 익스텐즈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게 되면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빨갛게 언더라인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게 그거를 다 작성을 해야 문법에 맞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자동으로 메소드를 만들어 줍니다. 이클립스에서 해볼게요. 자 마우스를 갖다 올려놔요. 클래스에. 그럼 노란 화면이 노란색이죠 이거? 옅은 노란색? 예, 노란 화면이 쫙 펼쳐지는데 거기 보시면은 클릭할 수 있는 것이 2개가 생겨요. 자, 이 중에 위에 겁니다. add, 자, unimplement method, add unimplement method 이걸 선택을 해요. 하면은 어때요? 자동으로 탄생이 됩니다. 구현해야 되는 것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강제 의무가 생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바람에 강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 메소드를 이클립스에서 자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물론 불필요한 것도 있죠. 이런 것들 뭐 to도 이런 거는 좀 지워버리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됐어요. 자 이렇게 추상 클래스에서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명세 처리가 되는 명세 처리를 담당하는 그 메소드를 자동으로 이클립스에서 꾸며주게 되고 자 뭐죠? 꾸며주고 있고요. 자, 다시 해볼까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다 라고 해서 익스텐즈 추상 클래스 작성을 하게 되면 빨갛게 언더라인이 클래스에 빨갛게 언더라인이 표시가 되고요. 자 그리고 자, 마우스를 갖다 올려놓게 되면은 노란 화면으로 뭔가 링크가 걸린 내용들이 2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위에 거예요. add unimplement method 이거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면 추상 클래스에서 내가 구현해야 될 것들을 자동으로 이클립스에서 세팅을 해준다는 거죠.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날려버리시면 되고 자, 보시면은 당연한 얘기로 추상 클래스 안에 있는 내용 앱스트랙트 표시가 된 그 메소드들이 모두 다 이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세요.
저장하시면 빨갛게 되어 있는 것도 다 없어지고 문법적으로 지금 완료가 된 거예요. 구체적인 거는 뭐 이제 이 안에 뭔가 써야 되겠죠. 지금 구체적인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구체적인 거 뭐 이렇게 이러고 저러고 뭐 이렇게 프로그래밍적인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거는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 여기 보시면은 초상 클래스 안에는 일반 메소드도 놓을 수가 있어요. 세팅할 수가 있는데 자 세팅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 메소드는 강제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밑에 보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준 메소드 보시면은 합이라는 일반 메소드는 거기 없습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앱스트랙트라는 키워드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강제 의무 사항이 생기는 그러한 요소로서 세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메소드는 앱스트랙트는 키워드가 없으면은요 강제 의무가 되는 꼭 반드시 구체화시키는 클래스에서 그런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꼭 만들어야 되는 의무가 없는 겁니다. 됐죠? 예. 자, 살짝 의미 있는 것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실제로 현업에서 이렇게 해요. 현업에서 추상화죠? 추상화 작업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명세 처리가 된 요소를 파일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그 메소드 이름과 리턴 타입 똑같이 만들어 놓고 똑같이 구현을 합니다. 혹시나 이렇게 사람이 완벽한 게 아니니까 여기 뭔가가 더 추가될 수도 있고요. 빠질 수도 있겠죠. 뭐 없어지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다음 문제고 일단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구현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메소드를.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자, 지금 이제 구체화시키고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해야 하고 나중에 뭐죠? 프레임워크도 해야 나중에 프레임워크에 보시면은 이거 지금 프레임워크 기법이에요. 프레임워크 기법을 제가 지금 잠시 갖고 온 거예요. 프레임워크에는 이렇게 세팅돼 이렇게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몇 달 후에 배우시게 될 내용입니다. 내용이 미리 지금 추상 클래스와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잠시 제가 좀 꺼내봤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우리 자 패키지들을 스터디 했는데 이걸 우리 학습판이라고 이렇게 한 거고 실제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는 기능에 대한 모음이죠. 클래스들에 대한 모음을 담당을 하는 그러한 그 패키지. 자, 패키지는 클래스들을 담는 그러한 요소잖아요. 자, 만약에 회원가입 관련한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회원가입 관련한 패키지가 만들어지겠죠. 멤버라는 패키지가 만들어질 거고 멤버라는 패키지 안에 관련된 클래스들이 쭉 만들어지겠죠. 어쨌든 패키지는 그런 용도예요. 자, 우리가 초상 클래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제 1번은 제가 안 하고 지금 지나갔고 예제 2번도 사실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맡겨도 상관은 없는데 자, 그래도 예제 2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학습 예제니까 스터디 아까 16번이었죠? 여기다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보니까요. 예제 2번 보니까 자, 클래스가 여러 개 만들어지고 있고 가급적이면은 클래스들이 짤막짤막하기 때문에 뭐 다른 데서 얘네들을 활용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학습하고 의미만 알고 진행할 거기 때문에 자, 그냥 하나의 파일로 복잡하게 여러 개의 파일로 만들지 말고요. 자, 하나의 파일로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테스트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만드시는데 자, 보니까 여기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네요. 얘가 메인 클래스로 지금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위에 서브격에 해당이 되는 이 클래스들은 이런 클래스들은 그 같은 파일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터디 16 이 패키지에 만들도록 할게요. 자, 애니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public static void main. public static void main.
자, 상단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자, 필요한 클래스들을 쭉 만들게요. 자, 원래는 클래스들은 분리돼서 만들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파일 1대1 관계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편의상 위에다 그냥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쓰도록 하겠습니다. abstract 클래스 사운드. 이 예제는 인터넷에 보니까 좋은 예제로 있길래 제가 그냥 갖고 온 인터넷에 있는 예제인데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이제 좀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추상 클래스죠. 추상 클래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추상 메소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abstract void cry. cry라는 이름을 가진 추상 메소드, 추상 메소드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밑에 자, 어떤 클래스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cat이라는 클래스네요. 자, 클래스 cat. 자, 근데 이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어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는 클래스네요. 자, 상속받도록 하겠습니다. extend sound. 자, 방금 위에 사운드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 추상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상속받고 있네요. 상속받자마자 빨갛게 언더라인 되죠? 당연한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게 되면은 추상 메소드를 강제로 만들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기 전까지는 오류 표시가 나옵니다. 자, 만들도록 할게요. try. 자동 완성 기능 사용해 볼까요? 마우스 갖다 올려놓고요. 자, 마우스 갖다 올려놓으면은 노란 화면이 나오고, 자, add an implement method. 자, 선택을 하면은 만들어야 되는 추상 클래스로 인하여 만들어야 되는 자, 메소드가 자동 출력이 됩니다. 자동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상 클래스 안에 있는 꼭 구현해야 되는 그 메소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우리 예제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야옹야옹 되어 있네요. 자,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아웃 프린트L은 야옹야옹. 자, 이것만 있죠? 간단한 그냥 의미만 전달을 하는 그러한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상속도 받았고 extend라는 키워드는 상속이죠. 상속. 그리고 추상 클래스를 상속을 받다 보니 그 명세 처리가 된 메소드, 즉 그 abstract라는 키워드가 처리가 된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뭐죠? 보세요. 메소드 이름이 똑같잖아요. 부모 클래스고 abstract 추상 클래스이지만 캣이라는 입장에서는 부모 클래스죠.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재정의 하는 건데 똑같이 재정의 하는 건데 이거를 오버라이딩이라고 표현을 하죠. 부모 클래스 상속 관계에서만 오버라이딩은 상속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 당연한 얘기로 같은 클래스 안에 똑같은 것이 존재하면 당연하니 안 되는 것이고 그죠? 부모 클래스에 있는 거는 이렇게 재정의가 가능하다. 그리고 오버라이딩은 다형성이고 자, 이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래스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데 이번엔 도구예요. 도구. 클래스 도구. 얘도 마찬가지로 저 위에 사운드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extend 사운드. 강제 의무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cry라는 저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작성하도록 할게요. void cry. 자, 이렇게 쓰니까 없어졌습니다.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구현해야 되다 보니 형태를 갖춰놔야 되는 거죠. 자, 내용은 간단하게 시스템 아웃 프린트LN으로 멍멍이 멍멍. 자, 보셨죠? 지금 extend라는 키워드 상속 그리고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다 보니 강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메소드를 구체화시켰고 그렇죠? 구체화시켰고요. 구체화시켰습니다.
자, 밑에 메인 메소드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한 번씩 출력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한 번씩 출력해 보자라는 얘기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캣이죠. 캣. 캣을 객체화한 다음에 출력을 하고 자, 출력을 해보고요. 도구를 객체화한 다음에 출력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출력해 볼게요. 자, 먼저 고양이 캣 하고 캣 equal new 캣 3조 클래스 3조 변수 equal new 연산자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맨 뒤에는 생성자, 그렇죠? 생성자가 있고, 그렇죠? 자, 어쨌든 캣이라는 이름을 가진 참조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클래스 이름이랑 동일하게 만들어 놨고요. 다만 클래스 이름이랑 완전히 똑같으면 안 돼. 이게 대문자로 된다라든지. 그래도 상관은 없구나. 문법적으로. 자, 소문자로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도구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도구 equal new 도구. 자, 각각 크라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이 캣 크라이. 그 다음에 도구 크라이. 뭐가 출력이 되는지 아시겠죠? 캣 크라이 했기 때문에 캣 아래에 있는 크라이가 실행이 될 거고 도구 크라이 했기 때문에 도구 클래스 안에 있는 크라이가 실행이 되겠죠? 당연히 야옹야옹 멍멍 출력이 될 겁니다. 짠! 나왔습니다. 됐죠? 예. 오버라이딩, 그 다음에 상속, 그 다음에 인스턴스화, 그리고 객체화라고도 얘기를 하고 자, 옆에 좀 뭔가를 좀 적어놨습니다. 자, 우리 뭐 계속 자주 적었죠? 예,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적어서 적으면서 익히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적어주시고요. 자, 테스트이지만 여기다 변수를 한번 써볼게요. 인티저 end equal 0. 자, 그리고 다른 메소드 한번 써볼게요. 그냥 일반 메소드. 자, 지금 이렇게 썼는데요.
abstract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이 클래스는 아니 메소드죠. 메소드는 강제 의무 상이 그러니까 의무 강제 의무 오버라이딩을 해야 하는 강제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위 클래스죠. 자식 클래스에서 만들었지만 다른 것들은 안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구체화시키지 않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변수도 마찬가지고요. 추상 클래스 안에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모두 다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됐습니다. 이 예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추상 클래스는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밑에 예제들이 더 있기는 해요. 더 있기는 한데 자, 이거는 좀 개인적인 몫으로 여러분들 개인 학습으로 좀 맡기도록 할게요. 밑에 보시면 풀어보기 형태로 돼 있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이 정도만 알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우리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추상 클래스는 어떻게 해야 하나 조금 아까 보드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안에 뭔가 출력을 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자, 어떻게 이제 추상 클래스는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구체화하는 클래스에서는 어떻게 구체화를 시키는지 방법적인 게 중요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방법적인 거는 다 봤어요. 추상 클래스는 abstract라는 키워드가 존재하는 클래스를 의미를 하는 거였고 그리고 추상 클래스 안에서는 추상 메소드가 있습니다. 추상 클래스가 그러나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문법적으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추상 클래스라면은 그 안에 추상 메소드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추상 메소드 클래스로 만들 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추상 메소드 그리고 그 안에 추상 메소드가 있는데 추상 메소드는 abstract라는 클래스처럼 abstract라는 키워드가 붙어있는 메소드 그리고 abstract라는 키워드가 붙어있는 메소드는 구체화 처리에서는 오류다라는 거. 이건 오류예요. 자, 어디다 이렇게 좀 적어주셔도 좋겠고요. 자, 이렇게 구체화가 처리된 abstract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메소드는 구체화 처리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상 클래스 안에서. 자, 밑에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합이라는 일반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 abstract라는 키워드가 붙게 되면은 오류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구체화 처리돼서는 안 되는 구체화 처리돼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이건 테스트로 어디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오류예요. 그리고 하나 더 보시겠는데요. 자, 뭐냐면은 지금 캣과 도구와 방금 했던 예제예요. 캣과 도구 클래스에 관련해서 그 안에 cry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출력을 이렇게 했는데요. 잘 보시면은 자, 여기 사운드라는 클래스 추상 클래스잖아요. 근데 엄연히 클래스죠. 클래스의 종류예요. 자, abstract라는 추상 클래스예요. 추상 클래스. 클래스의 종류인 겁니다. 종류인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자, cry 말고 다른 것들도 있죠. 만약에 이 안에 있는 ABC를 출력하고 싶은데 추상 클래스 사운드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ABC라는 메소드에 있는 내용을 메소드를 실행하고자 해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 사운드라는 클래스잖아요. 사운드라는 클래스를 객체화 진행하려고 합니다. 써볼게요. 사운드 S라고 하겠습니다. 참조 변수는 S라고 하겠습니다. 사운드 다 쓸게요. 사운드 이퀄 new 사운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오류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화면에도 위에 아마 뜻이 나와 있을 건데 자, 뭐냐면은요. 자, 그 추상 클래스는 객체화하지 못해요. 자, 추상 클래스는요. 지금 보신 것처럼 좀 주석 처리를 했는데 객체화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 인스턴스화하지를 못합니다. 자, 객체화가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붙는 건가? 자, 그래서 new 처리를 하게 되는 즉시 오류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안에 있는 것들은요. 안에 있는 것들은 자, 사운드라는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를 객체 처리한 다음에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상속받았기 때문에 하단에서는 사실은 사용할 수는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객체 처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추상 클래스에는요, 문법적으로 변수나 이런 것들을 놓을 수는 있지만, 예, 추상 클래스의 용도 자체가 명세 처리된 메소드를 놓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 실제 상황에서는 우리 테스트로 작성을 해봤지만 얘네들이 있을 수가 없겠죠. 이런 걸 놓아서도 안 되고. 자, 문법적으로 예, 오류가 나는 건 아니지만 작성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 10분 쉬었다가 자, 우리 추상화의 하나의 종류 추상 클래스를 봤는데 추상화라는 같은 개념으로 인터페이스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또 어렵지 않습니다. 추상화랑 비슷한 용도예요.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